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건은 채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빌리잖아요. 그게 배우자한테 빌렸든 부모님한테 빌렸든 친구한테 빌렸든 직장 동료한테 빌렸든 요 개인 간에도 채권 채무 관계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 채권자는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 채무 같은 경우는 일부는 포함하고 일부는 제외하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질 않습니다. 법원에서 어디 은행을 왜 빠뜨렸냐, 이거 다 포함시키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한테 빌린 돈이나 내가 친구한테 빌린 돈은 굳이 보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나의 친한 친구나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거래해야 되는 거래처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빌린 돈은 어차피 갚아주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근데 거래처 여러 군데에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채무가 생겨서 도저히 이거는 갚아줄 수가 없고 나는 그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는 개인 채권자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탕감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사안이 내가 국민은행에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내가 국민은행 계좌 내역은 법원에 보여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국민은행만 빼고 신청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금융사는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가족은 포함을 시키고 싶어도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들 있잖아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빌린 돈은 소명 자료만 있으면 되거든요. 차용증이든 이체 내역이든 내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그거를 증거로 해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빌린 돈 같은 경우는 소명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채무가 1억이야. 그래서 탕감을 받으러 회생법원에 찾아갔는데 내가 2천만 원 변제하고 8천만 원 탕감받는 계획입니다. 근데 내가 2천만 원을 36개월 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는데 내가 낸 변제금이 채권자에게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이 되는데 그 배당된 대부분의 금액을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가 받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받겠다 해놓고 일부 변제하는 것도 내 가족들한테 다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인정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한테 빌린 거 1억, 어머니한테 빌린 거 5천만 원 다 집어 넣어버리면 내가 내는 변제금은 결국 나와 같은 공동생활체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변제금이 다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 신한은행, 우리은행, 삼성카드 이런 데는 돈을 거의 변제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만 일부 변제, 일부 탕감이지 하나도 변제 안 하고 전부 탕감을 노리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보정이 나올 때 배우자한테 돈을 빌린 게 맞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했죠. 이체 받은 내역하고 줄줄이 제출을 했는데, 근데도 법원에서는 소명 자료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배우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보정 권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은, 제가 가족 말고 제3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포함을 할 때는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융권에 빌린 돈이 5천만 원이야. 근데 내 친구한테 3억을 빌렸다고 갑자기 막 말을 맞춰서 만들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낸 변제금은 친구한테 30, 은행한테 5의 비율로 분산돼서 내 변제금이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가짜 채권자 다 만들어가지고 채권자 목록에 다 집어 넣어버리면 내 변제금 내는 건 결국 내 친구한테 다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개인 채권자를 집어넣으려면 실제로 빌렸다는 것을 빌린 이체 내역, 차용증 이런 거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보정 권고를 보시면 개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거래 자료 등 제출하시고 차용금액 사용처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친구를 포함 안 시키겠다면 이런 걸 소명할 필요가 없겠죠. 별도로 변제할 거니까 그냥 회생해서 논의하지 말자, 괜히 친구를 재판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이러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포함을 시키겠다면 이체 내역이든 차용증이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친구한테 빌렸는데 계좌 이체로 받은 게 아니라 친구가 은행 가서 자기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뽑아서 나한테 줬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차용금액의 사용처까지 다 설명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돈을 받았냐, 그리고 받은 돈은 어디에 썼냐, 생활비냐, 기존 채무 변제하는 데 썼냐, 사업 자금으로 썼냐, 묻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채권자 목록에 있는 서모씨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은 이체로 받았는데 2천만 원은 서모씨가 돈을 출금을 해서 그리고 이 채무자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 같은 거를 진술서를 잘 써가지고 우리가 가짜 채권자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때 돈이 필요해가지고 친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다 설명해서 2,500만 원 전액을 채권자 목록에 다 집어넣게 됐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서 돈을 안 갚겠다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변제금의 일부라도 친구한테 배당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넣으신 거죠. 자, 네 번째 논점은 주식 코인 탕진 얘기인데 이분이 그 주식 탕진 금액이 일부 있으셨거든요. 자, 원칙적으로는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으로 3,600만 원을 탕진했을 경우에 나의 청산 가치에 3,600만 원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3,600만 원 날리고 없는데 관념상 남아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00만 원 이상 변제하라 하거든요. 3년 변제 기간 동안 3,600만 원 변제하려면 매월 최소 10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청산 가치가 얼마 안 된다면 1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끝낼 수 있지만 청산 가치가 많은데 3,600이 청산 가치에 또 올라오게 되면 내가 원래 내기로 했던 변제금보다 매월 100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변제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죠. 단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예외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 외에 수원이나 의정부나 경기도권이나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내가 탕진 금액이 너무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2억을 탕진했어. 그럼 2억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면 36개월 동안 나는 2억 이상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나는 매월 555만 원씩 큰 변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연봉 1억은 돼야 돼. 그래야 월 555만 원 변제하지. 근데 월급이 200밖에 안 되는데 월 555만 원을 어떻게 변제하냐? 이럴 때는 변호사가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채무자가 생계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변제 기간을 36에서 48이나 60으로 늘릴 테니까 통과만 좀 시켜달라. 내가 탕진한 금액 전부 다는 변제 못한다.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작고 탕진액은 크기 때문에 전부 다는 변제 못하지만 내가 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제할 테니까 생계비를 줄이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통과는 시켜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25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빼면 월 100만 원 변제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동안 변제할 테니까 그러면 3,600이 아니라 6,000까지는 최대한 변제해 줄 수 있으니까 전체 2억 채무 중에서 나머지 1억 4천은 탕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채무자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청산 가치가 있어서 주식으로 탕진한 금액이 전부 다 이미 존재하는 청산 가치 위에 올라와 버리면 청산 가치가 너무 커져 버려서 월급으로 도저히 변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인천법원이었는데 서울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원칙은 주식 코인 탕진한 게 100% 청산 가치에 들어오는 게 맞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분의 1만 탕진한 금액의 3분의 1만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금 중 3분의 1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시고 ETF 투자금 중 3분의 1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이 생겨서 내 주변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하고 돈거래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그게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라면 법원에서 제외하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구나. 요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 친구나 거래처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 조용히 내가 알아 변제하겠다 하시면 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좀 포함을 시켜서 탕감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나 그 당시에 진술서나 이런 것들로 내가 저 사람한테 실제로 돈을 빌린 게 맞다는 걸 증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탕진 금액이 큰 경우에 서울에서야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에서 제외하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수원이나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는 탕진 금액이 청산 가치에 들어오는데 그 탕진 금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만큼 변제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탕진 금액 2억, 1억을 전부 다 변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이긴 하지만 이걸로 생계비를 줄이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서 인가를 받고 선처를 구하는 게 가장 타당한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